1989년 12월 31일 오하이오 맨스필드. 11살의 콜리어 랜드리는 지금 자신의 방에 걸린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새벽 3시 18분. 아까부터 비명소리와 쿵쿵 하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상황을 감당하기엔 아직 어린 콜리어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저 침대에 잠든 척 누워있는 게 다였죠. 뚜벅뚜벅 복도를 따라 걷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발걸음 소리는 침실 문 밖에서 멈췄죠. 한동안 서 있던 그것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집에 엄마가 없었습니다. 콜리어는 아버지 존 보일, 엄마 노린과 얼마 전 입양한 동생 엘리자베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리치랜드 카운티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아버지 존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주치의였죠. 굉장히 인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는 존에게 남들이 모르는 오직 가족만이 알고 있는 다른 모습이 있었죠. 그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가족들은 두려워했죠. 콜리어는 어릴 적부터 참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또 눈치가 굉장히 빠른 아이였는데 얼마 전부터 아버지 존이 엄마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하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좀 들었지만 1989년까진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하지만 1989년 6월 아버지 존으로부터 셰리라는 여성을 소개받게 됩니다. 존은 콜리어에게 아빠 환자분이셔 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콜리어의 눈이 닿은 곳에 반지가 보입니다. 그 여성의 손에 반지가 아주 낯이 익었는데 그것은 엄마 노린의 반지였습니다. 콜리어는 이 사실을 엄마에게 전해야겠다고 판단했고 엄마를 불러 자리에 앉힌 뒤 아빠가 바람 피는 것 같아요 라고 전합니다. 어머니 노린은 너무 지쳤습니다. 사실 노린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 있었는데 콜리어를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지막 인내에 끈을 놓게 한 거죠. 노린은 현재 남편 존의 극도의 정신적으로 몰아붙인 행동들과 방치로 지쳤고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하고 1989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1989년 12월 30일 저녁. 이날의 일은 대부분 존의 증언입니다. 존은 늦은 시간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죠. 12월 31일 새벽. 소파에 잠들어 있는 존에 따르면 노린이 깨웠고 이때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노린은 존에게 그의 바람 피우는 상대, 돈 문제 등등에 대해 소리치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얘기를 들고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밀쳤는데 그녀가 뒤로 넘어졌고 노린이 탁자에 의해 머리 외상을 입게 됩니다. 존은 당황해서 그녀에게 CPR을 합니다만 그녀의 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존은 자신은 무척 당황했고 숨을 거둔 노린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이용해 가리기로 했죠. 아침이 됐습니다. 콜리어는 어머니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예상대로 엄마는 없었습니다. 콜리어는 아버지 존에게 엄마에 대해 물었죠. 아, 엄마랑 싸웠고 엄마는 잠시 여행을 갔어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존의 행동이 기가 막히는데 존은 콜리어를 자리에 앉히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히 콕 집어 FBI에 전화하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콜리어가 아는 엄마는 절대로 자신에게 얘기도 없이 그렇게 사라질 리가 없었죠. 게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콜리어, 내가 만약 사라진다면 네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를 한 것이고 네 아버지가 나를 해한 거야 라고 엄마 노린이 말도 했었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콜리어는 똑똑하고 엄마랑 무척 친한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 납득하지 못했고 몰래 엄마의 절친 셸리 보우덴의 전화번호를 낚아채 화장실에 숨어 전화를 걸어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전합니다. 제발 경찰을 불러주세요 라고 덧붙였죠. 경찰이 도착했고 존은 뻔뻔함을 이어갑니다. 단지 아내 노린과 말다툼이 있었고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막무가내로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계속 물으며 알아내려 했습니다. 경찰이 노린의 친구가 신고했다고 말하고 말죠. 이 시점에 콜리어는 자신의 목숨이 점점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아내가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가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높았죠.
콜리아는 경찰에게 절대로 엄마가 절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이걸 들은 존의 어머니인 콜리어의 할머니가 나도 그날 같이 있었는데 소리를 듣긴 했지만 노린이 직접 나갔다며 아들의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3년 전에도 이런 적이 있다며 말이죠. 모두가 한통속입니다. 지금 현재 콜리어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편 존은 펜실베니아주 이리에 새로운 병원을 세웠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콜리어는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경찰에게 집을 수색해달라, 사건을 조사해달라 계속 요청합니다. 그런 콜리어의 절절함이 통했을까요? 데이비드 매스모어 형사는 콜리어의 말대로 수사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존이 주유소에 있는 동안 콜리어가 기회를 틈타 아버지의 차 글러브 박스에서 사진 2장을 찾습니다. 한 장은 눈 덮인 집이었고 한 장은 아버지 존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닐로 쌓인 벽난로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벽난로가 새 것처럼 보였죠. 콜리어는 이 사실을 데이비드 형사에게 전화해 알렸습니다. 경찰은 존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 대해 조사를 했고 펜실베이니아에서 구매를 한 집의 서명을 노린인 척 위조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도 콜리어와 여동생은 여전히 존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이 우리 플로리다로 여행 가자 라고 제안을 했고 콜리어는 느꼈습니다. 따라가면 큰일 난다. 지금이 집을 떠나야 할 때다 라고. 콜리어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회복지국에서 콜리어와 여동생을 분리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음날 데이비드 형사는 콜리어에게 노린을 찾았다고 알립니다. 1990년 1월 25일 경찰은 존이 펜실베니아주에 구입한 집 지하실 바닥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린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12살의 콜리어가 아버지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콜리어가 증언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네요.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항상 그랬어요. 라고 말한 그는 아버지가 자신과 엄마에게 한 행동들, 폭력적인 모습과 방치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재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TV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 콜리어가 증언을 하는 날은 맨스필드 거리가 텅 비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콜리어는 침착하게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고 배심원단이 그에게 무죄를 내린다면 아버지는 복수를 위해 나를 해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에게 힘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판이 있는 동안 콜리어는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죠. 위탁 가정에 보내진 콜리어는 몇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정에선 아직 어린 여동생은 입양을 하지만 콜리어는 아니었습니다. 친척들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어머니 쪽은 콜리어가 아빠를 닮아서, 아버지 쪽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나를 원하지 않았다고 콜리어가 직접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다행스럽게 콜리어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새로운 동생과 많은 친척들이 생기며 좋은 가정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재판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는 살아있으며 검시관이 기재한 서류에 눈색이 다르기 때문에 발견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일 거다라고 주장하죠. 실제로 노린의 눈색을 틀리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내를 나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국제적으로 금과 장신구를 밀수하는 일을 하며 질투심 때문에 집에 불을 내려 했었다고 정말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바꿉니다. 아내가 먼저 공격을 했고 나는 나를 구하기 위해 그녀의 공격을 막았는데 정말 운이 나쁘게 우연하게 사고로 그녀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 그의 말을 아들인 콜리어는 단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존에게 유죄가 내려집니다. 배심원들은 바닥을 뚫는 데 사용한 차간기를 빌린 것을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유죄를 내렸죠. 그의 변호인은 집 벽돌 보도의 얼음 때문에 가족이 넘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기계를 빌린 거라 주장했지만 살인죄로 20년, 시신을 좋지 않게 대우를 해 18개월형이 추가됩니다. 또한 의사 면허 역시 박탈당했습니다. 2020년 가석방 예정이었으나 가석방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콜리어는 아버지가 말하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주 편지를 썼습니다. 친애하는 아빠, 엄마를 해한 이유를 내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나는 우리의 친구와 가족이 우리 엄마를 해한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나는 당신이 한 일을 직시하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콜리어. 이 편지의 아버지 존은 나는 죄가 없다. 너는 증오로 가득 차 있다. 넌 수치스러운 겁쟁이고 사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너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답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연히 사고로 그녀를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고 해도 결과는 존 본인으로 인해 노린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 마치 죄가 없다는 태도는 자녀들에게, 노린의 가족들에게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탓을 하는 못난 아버지라니. 콜리어는 좋은 양부모님과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됐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동급생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을 위해 노력했고 모델 일을 하다 촬영 감독까지 해냈죠. 자신이 겪은 일을, 그러니까 어머니의 일을 영화 제작자와 만들어내며 어느 정도 종교를 가졌다고 하네요. 사건 사진들도 접했을 텐데 정말 감히 심정을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현재는 유튜브도 운영 중입니다. 정말 너무나 대단한 아이였고 대단한 사람이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조사하고 진실을 밝혔으며 친척조차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 상황을 이겨내 멋지게 성장했으니 말입니다. 콜리어 그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노린도 마음 편히 쉬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